모두 발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시의회에 대한 시민사회 부정적 여론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1차적으로 의회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부의 이 말씀은 꼭 드려야 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어찌 보면 지금이 논의 적기가 아닌가도 생각해봅니다. 의회가 좀 더 일찍 생산적 논의를 조직했다면 의회 활동을 적극 홍보하고 시민과의 교감을 넓혔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청주시의회가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지방의회 의정비와 관련 합리적 의정비는 어떻게 정해져야 되고 그 내용과 과정은 또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시민사회 여론을 청취하고 의견을 구하고 생각을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청주 시민들께서는 왜 의정비 인상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가? 그 주요한 내용은 무엇인가? 의회는 이 의정비 인상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를 함께 호심탄회하게 나누는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현 지방의회는 87년 6월 항쟁의 결과물로 직선제 개헌과 풀뿌리 민주주의 요구로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91년 단쪽인 의회만 구성되고 단체장을 선출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출발하였습니다. 1996년 이로서야 단체장과 의원이 함께 선출됩니다. 재출범한 지방의회는 2006년 이전에는 회기일수에 맞추는 회기수당과 의정 활동비를 지급받았습니다. 의회는 의정비 심의회를 통해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초기 지방의회는 돈 쓰는 선거로 재력가들이 진출하기 용이한 현실로 지역에 유진한 토들로 구성됩니다. 직능, 전문직 등 다양한 분들이 진출하기는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이후 선거 공용제가 도입되고 선거 비용이 보전되면서 아직까지는 적은 수이지만 다양한 분들이 지방의회에 진출하게 됩니다. 집을 팔거나 땅을 팔지 않아도 부담은 되지만 모험을 걸 만한 환경으로 변했습니다. 저 또한 그런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30여 년이 지난 지금 우리 헌법은 2020년 지방분권이라고 하는 핵심적 가치를 가지고 새로이 개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만큼 책임이 커지는 지방의회의 권한을 제도를 통해서 견제하고 감시하고 대안을 입법 활동으로 보여주어야 하는 지방의회는 더더욱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의정비를 둘러싼 시민사회의 비판적 목소리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의정비 인상 요구의 시기, 경직의 문제, 회기일수에 따른 경직의 문제, 경제 사정과 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 의정비 심의 평가 집힌 의회 성과도, 일부 비위원들의 일탈, 집행부 감시 견제 기능의 역량, 이런 정도의 내용으로 현재 비판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은 합리적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사실관계가 아닌 것으로 인한 오해는 적극 해명하고 현실에 대한 의회 의원으로서 갖는 문제의식을 숨김없이 드러내놓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중심으로 의회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오늘 이 자리에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생각해보면 오늘 이 자리가 청주시의회가 변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최근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의회 불빛이 밤 10시가 넘어도 여러 곳의 창에서 창밖으로 새어나온 것을 보며 청주시의 미래를 떠올려 보게 됐습니다. 앞선 우리 의회의 선배들이 행정정보공개조례를 제정하여 새로운 법령을 만들기도 했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이 또한 저는 자랑스러운 청주시 의회의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모든 것은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디 오늘 토론회가 성과를 내어 합리적인 의정비 기준의 기초가 되었으면 합니다. 토론회 성과를 바탕으로 의회의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원론적인 이야기부터 좀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의정비 인상을 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협소해서 다 올린다고 해도 월 10만 원 정도 올라가는 정도밖에 할 수가 없었는데, 이번에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지방의회 의원들이 요구를 했었던 의정비 현실화가 이제 달성 가능한 목표가 되는 그런 시대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부터 의정비 인상이라는 부분으로 접근을 하기보다는 원칙적 부분으로 좀 접근을 해보자. 저는 일단 상권분립의 나라에서, 헌법적으로 상권분립인 나라에서 지방의회는 행정부와 관련돼서 어느 정도의 위치가 있는가를 우선 좀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그 누구도 지금 현재 지방의회가 집행부보다 강하거나 집행부와 비슷한 정도의 역할을 하거나 그렇다고 본 사람 아무도 없죠. 거의 종속되어 있습니다. 조직도 종속되어 있고 거의 모든 게 종속이 되어 있죠. 이런 상태에서 상권분립이 파괴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이승만 정권 시절에 지방자치를 만들면서 지방자치가 그냥 권한 없는 거수기 역할을 해주길 바랬고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는 데 사용되기만을 바랬었던 거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서 듣도 보지도 못한 기관대리평이라는 이런 형태를 만들면서 예산에 대해서 심의 의견을 것만 갖고 나머지는 거의 없는 이런 상황을 만들면서부터 촉발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상권분립에 의거한 지방의회의 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들을 좀 고려해봐야 될 타이밍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12월 달이면 이번에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된다고 대통령까지 가셔서 행정부 장관과 함께 사진 찍은 거 보셨을 겁니다. 이제 혁명적으로 바뀌는 상황이 도래를 합니다. 2할 대체에서 3할 대체 시대로 가고, 그러면 2조의 청주시 예산이 3조로 늘어나고, 전체적으로 자치경제제도 생기고 등등등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의회에 들어가 있는 안들 현재 발표된 것만 보면 지방의회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의정비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의회 전체의 재량권이 엄청나게 강화되는, 의장이 인사권을 갖기는 인사권 독립의 시대, 그리고 의원 한 명이 보좌관을 들 수 있는 보좌진의 시대, 그리고 지방의회, 기초의회 같은 경우는 전문 인력들을 쓸 수 있는 그런 시대로 곧 돌입을 합니다. 그때 저는 처음에 지방자치법 나왔을 때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한 이유가 지방의회와 관련돼서는 너무 약화되어 있는 상태라서 지방의원들이 시위하러 국회를 갔을 때 박수를 쳤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어떤 상권분립에 의거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그런 상황에서 제가 밖에서 의원을 하다가 밖에 나와서 몇 달간 보니까 이렇게 보이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촛불혁명 이전과 이후가 확연히 달라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의원 생활을 할 때 참 편하게 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분출하는 요구 자체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시민들의 요구가 없었죠.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 문제로 강력하게 시민들이 얘기를 하기 시작했고, 또 대중교통 문제로 강력하게 요구하고, 이런저런 문제들이 마구 터져나오는 중이에요. 그런 와중에 이걸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행정부에서는 이게 가능한 상태가 아닌 거죠. 왜 그러냐면 이 얘기들은 내가 살고 있는 그 지방의 미래를 토론하고 토의하고 합의하고 할 수 있는 단위는 의회거든요. 민주주의 시스템상. 의회가 그거를 받아안아야 되는데 현재 같은 상태에서는 잘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의회가 제 역할을 하기를
의정비 얘기가 저는 이 해필이면 문제가 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그러죠. 니들이 잘만 하면 1,000만 원을 줘도 아깝지 않아. 그 얘기는 뭐냐면 현재 시스템을 인정하지 않고 말씀을 하시는 거라서 저는 그렇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재정자립도 말씀 많이 하십니다. 재정자립도가 그렇게 낮은데 왜 의원들은 의정비 현실화를 요구하면 안 되는 이유로 말씀을 하시죠. 근데 제가 보기엔 그러면 단체장은 왜 2급 대우 상당의 1억 2천씩 받는 거죠? 그리고 공무원들은 왜 재정자립도가 낮은데 그러는 거죠? 이 함의에는 뭐가 깔려있냐면 행정은 행정대로 가는데 의회는 입법기관으로서의 상권분립의 정신에 의한 입법적 독립기관으로서 보지 않는 거를 깔고서 전제해서 얘기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의회가 제 역할을 하는 문제는 다른 의원들이 말씀을 해주실 것 같아서 저는 일단 여기까지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이제는 그 어떤 민의의 전당의 한 일원으로서 입법기관의 개인이 입법기관으로서의 현실성 있는 현실화된 그 의정비를 받아야 되는 타이밍에 와 있다 이렇게 전 생각을 하고요. 뭐 5급 몇 호봉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전문용어로 치질하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것보다는 원래 부단체장급 받아야죠. 도의에 부단체장 9천만 원씩 받지 않습니까? 6천원에서 9천 사이. 좀 그거 받아야 된다고 봐요. 왜 의회는 의회의 독립적인 위상과 지난 12년도에 12년 전 의정비를 주기 시작을 한 이후에 원래 부단체장급으로 주기도 해놓고 12년간 안 좋았어요. 그래놓고 이제 타이밍이 됐으니까 그냥 문제는 자기가 올려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의정비가 현실화될 때 의원들은 무엇을 해야 되나? 원래 의회가 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민의의 전당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여기 그 의장님 와 계시지만 전 정말 그때 좀 답답했거든요. 회의실을 안 내준다는 게 이게 의회에서 말하려고 의원 됐는데 말을 못하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 공간은 민의의 전당이면서 시민의 권력 기관이에요. 시민들의 권력입니다. 이건 행정부의 권력이 아니라 의원이 시민의 권력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와 관련된 역할을 해야 되죠. 그리고 지금 그 청주시의회가 안고 있는 그 의정일수 74회 이거는 그게 아니라고 봐요. 이제는 그만큼 받으면 그만큼 일을 해야죠. 매일 출근하고 매일 일을 하셔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의회 혁신을 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의회 혁신 방안은 첫 번째는 그런 거예요. 일단 그러니까 의회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의회가 민의의 전당으로서의 의회가 되기 위해서 의원들의 어떤 활동 반경이 좀 달라져야 된다고 보는데 첫 번째는 이 얘기까지는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정리하시죠. 하고 싶은 말은 안 하는데요. 제 얘기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의정비는 현실화돼야 된다. 부단체장급으로 해달라는 말씀이고요. 그래야 그게 어떤 조건도 붙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입법기관으로서의 의회가 제자리를 찾지 않을까. 또 입법사법 행정의 상권분립의 나라에서 상권분립이 제대로 된 입법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 전제 조건이 의정비 현실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 자리가 저는 상당히 부담스러운데요. 전 의원님은 부단체장급의 현실화를 말씀하셨고, 그리고 객석에 앉아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또 현직 의원님들이세요. 이 안에서 상당히 부담스럽기는 합니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쨌든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지방에서 자율적으로 이제 그 지방의원의 의정비를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지역의 재정력 지수나 공무원들의 임금 인상률, 지역 주민의 정서, 의정활동 평가 이런 것들을 두루 반영해서 정해라라고 하는 단서가 보긴 했지만 자기 결정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측면이 크게 하나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런 소식을 접하자마자 제일 먼저 발빠르게 접했던 소식은 충북
기초의장단 협의회에서 5급 20호봉에 달하는, 그러니까 무려 한 47%나 되는 의정비가 인상하는 것에 결의를 했다는 이런 소식을 이제 언론으로부터 쭉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논의가 이제 아래로부터 충분한 논의가 되기보다는 이제 비난 여론 이런 것들이 먼저 앞섰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현실과 이상의 차이를 가지고 있고 원론적 측면과 또 지역 주민의 입장이나 의견을 대변한다는 측면에서 또 여러 가지 갭도 있고 다양한 문제의식도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좀 차근차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이건 쉬운 문제는 아니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첫 번째는 의정비 현실화와 병직 문제입니다. 저를 비롯한 시민단체에서 의정비 현실화에 대해서 긍정적입니다. 물가도 오르고 있고 임금 인상도 계속적으로 되고 있는데 당연히 의정비도 올라야 되는 게 맞죠. 유급제 이후에 젊고 유능한 신인들이 이제 의회에 많이 진출을 했고요. 의회에서 변화와 개혁을 이끌어내는 주도적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 자리에도 뭐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따로 말씀은 안 드리겠고요. 저는 이러한 분들이 더 많이 의회에 진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의정비 현실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지방의회에 대한 평가, 모니터링을 1년 내내 하고 있어요. 시도하고 있고 충북도의회도 하고 있는데요. 해보면 단연 전업 의원님들이 훨씬 일을 잘하십니다. 물론 매일 출근도 하시고요. 시정 도정에 관해서도 계속해서 챙겨보기 때문에 결과는 저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경직 금지라는 단서가 붙어야 된다고 이제 저희 시민단체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번에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정부가 이 문제까지 해결을 했다면 현실화에 이르는 길이 더 쉽고 빠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참여연대에서 그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얼마 전에 이제 경직과 관련된 분석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도내 지방의원 중에 이제 과반수가 조금 넘는 분들이 경직을 신고를 했고요. 이 중에서 58% 정도가 그 보수를 받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경직 과정도 사실은 신고 과정에 문제가 조금 있는데요. 청주시 의회 같은 경우는 51% 정도가 신고를 안 하셨어요. 물론 이제 직업이 없기 때문에 안 하신 분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안 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근데 여기에 구체적으로 경직 신고를 구체적으로 하는 내용이 이제 뭐 조례나 규칙 이런 상에는 나와 있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미신고나 위반 시에 처벌 기준 이런 것들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충북도 내 자치단체를 보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사실 지금은 이제 규정대로 경직 신고를 하게 돼 있으면은 이런 기준들도 명확히 좀 세워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따라서 경직 신고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민선 6기 지방의회, 특히 이제 충북도의회를 가서 모니터링을 많이 했을 때 의회 사무처 직원분들조차도 이제 월급을 출석으로 줬으면 좋겠다. 해도 너무하는 의원님도 있고 정말 이분은 훨씬 더 많이 받아서 아깝지 않은 분들이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는 것도 저희는 봤는데요. 이런 경직 문제가 의정활동에 집중력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그 요인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의원이 부업이냐 이런 부정적인 말씀을 하는 분들도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패 연관성과 관련해서도 일정한 경직의 문제가 있는데요. 이게 모든 분들에게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직업 연관성에서 부패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법적으로 좀 규제를 하고 의정비를 현실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지방의원의 위상과 격의 문제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방의회가 부활하면서 아까 이제 부단체장급의 대우 말씀을 하셨고요. 이제 월급도 그 정도에 준하는 수준으로 줄인다고 하는 걸 12년 동안 실현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마 의회 내부에서는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6급 주사 배우다라는 푸념들이 일정하게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저는 현실적으로는 뭐 단체장 이상의 이제 의전은 받고 있고요. 뭐 물론 기울어진 운동장과 관련해서 저도 동의합니다. 훨씬 더 집행부의 권력이 막강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현실적인 고려, 2006년도에 처음 유급화가 됐는데 갑자기 지금에 와서 이제 법이 개정된다고 해서 5급 20호봉 내지 이런 부단체장급으로 갑자기 올리는 문제들은 뭐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특별한 원칙이나 뭐 그런 것 없이 의정비를 5급 20호봉으로 올리면 그럼 벽이 올라가는 거냐? 저는 뭐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선출직 공직자들 단체장이나 국회의원들의 경우 고정급으로 제도화가 되어 있는데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가 무보수 명예직으로 시작해서 또 의정활동에 전념하도록 유급제를 시행하던 2006년 그런 과정들 지금 서서히 오르고 있는 실정인데요. 하루아침에 과도한 인상은 저는 현실적인 부분도 일정하게는 감안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지방의회는 또 신뢰의 문제와 직결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아까도 앞에서 얘기를 하셨지만 여러 가지 부패 문제 뭐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일부 지역 주민들은 지방의회에 대한 뭐 관심이 없는 분도 많고요. 사실은 무용론을 얘기하는 분들도 현재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청주시 의회의 경우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이제 초선 의원님들이 약 4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20년 동안 이런 연봉을 받는 게 합당하냐 이제 이런 의견들도 시민들 사이에서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뭐 민간 경력의 소중함 저는 부정하고 싶지 않고요. 무시하지 않고 다 이제 대우받아도 되기는 하나 저희가 현실적으로 이제 행정사무감사나 이제 의정활동을 직접 들어가서 모니터링을 해보면 확실히 이제 표가 납니다. 초선위원님들 같은 경우는 뭐 행정용어를 잘 못 알아듣거나 아니면은 맥락에 상관없는 질문을 한다거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20호봉 뭐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현실적인 동의가 있을지 저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지방의회의 정체성이나 본연의 기능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뭐 저희도 하고 있지만 시민들도 나름의 잣대로 계속해서 하고 있고 판단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현재 의회의 기능들을 봤을 때 감시와 견제 기능이 많이 떨어진다 이제 이런 평가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정책 대안이나 입법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보다는 뭐 민원의 결사를 자처한다거나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도 자신의 지역구 챙기기에만 급급한 것이 뭐 이게 1년째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봐도 비슷하고요. 3, 4년이 지난 이후에 이제 봐도 뭐 의원들의 역할은 그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의정활동을 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들이 높거나 좋게 나타나지 않는 경향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이제 지역 민원 해결이 최대 핵심 공약인 의원님들도 이제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좀 달라져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지난해에 국민권익위의 청렴도 평가에서 청주시 의회가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이었어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저희가 민선 6기 청주시 의회와 관련해서는 성명을 정말 많이 냈던 것 같아요. 부패 비리 문제도 정말 많았고 그리고 그렇게 문제가 있었던 분이 또 공천이 돼서 당선이 되는 것도 저희가 보면서 지방의회에 희망이 있는 건가 이런 답답증도 사실은 일정하게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지난해 최대 물난리 때 이제 해외 연수를 다녀와서 무리를 빚기도 했죠. 그래서 전국적인 이슈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저는 뭐 이 문제 뭐가 먼저냐 뭐 이렇게 따질 수도 있지만 의회가 자정 기능 그리고 기득권을 내려놓고 좀 재정비를 먼저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지금 언론에서 보면은 이런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충북 1인당 평균 소득이 우리나라 광역단체 중에 최하위권이다. 그리고 도내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의 평균이 29.6%로 하위권이다. 6개의 군에서는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자체 수입으로 지방공무원의 인건비도 제대로 해결할 능력이 안 된다라는 게 사실 우리 지역의 현실인데요. 그럼 왜 47%의 의정비를 인상해야 되는지 저는 그 의견을 의회에서 먼저 내놨으면 좋겠어요.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게 올려야 되는지, 그리고 그 내용을 시민들에게 설득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올려진 그 의정비만큼 의회가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할 거냐. 지방의회가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이런 혁신안 그리고 사회적 공감대, 저는 이게 먼저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보정급과 관련해서 저도 일정한 보수 체계를 가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경직 금지를 제도화하는 것이 전제이긴 합니다만, 사실 언제까지 이런 소모적이고 비생산적인 논쟁을 전국적으로 동시에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건지 고민들이 많이 있고요. 일정에는 정부가 좀 무책임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방자치를 위해서 법 개정을 한 것 같지만 자치단체가 만약에 재정자립도를 기반으로 해서 의정비를 책정했을 때 같은 지방의원인데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너무 많이 벌어지는 거죠. 청주에서 하는 의원들은 이제 연봉을 한 5천까지 받을 수 있다 이러면은 정말 보험군이나 배상군 같은 경우 3천밖에 못 받는 그런 같은 지방의원으로서 사실 이 위상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부가 겉으로는 지방자치를 위해서 되게 좋은 결정을 한 것 같지만 속으로 따지고 보면 재정 권한을 분할하지 않으면서 일종의 저는 면피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제 그 국가의 역할, 제도적 측면에서 좀 재정적 측면으로는 지원, 그리고 이런 고정급파에 관련한 일정한 기준을 만드는 것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이번에 부단체장급으로 아니면 5급 20호봉으로 이렇게는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4년 후쯤이면 이런 문제가 저는 본격화돼서 제도화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청주시 의회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이제 벌써 이렇게 여론을 모으는 작업을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저는 이게 의정부처럼 반짝하고 끝날 게 아니고요. 이런 논의들을 계속해서 이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혁안 혁신안을 의회가 먼저 내놓으면서 어떤 기준으로 의정비를 현실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좀 먼저 내놓고 시민들을 만나주시는 거, 그래서 의회 내부안을 갖는 거, 그리고 의회마다 또 전국의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확산하는 과정에서 제도와 공론화 이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다양하게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이 정도로 제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회 판결에 대해서 소식도 말씀해 주시죠. 어려운 문제인데 제가 토론자로 나와서 여러 가지 부담이 많이 되는데요. 일단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사실은 이번에 이제 의정비 현실화 문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제 변화된 지점, 그러니까 새로운 지점은 뭐냐 이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의정비 상한제가 폐지가 되기 이번에 처음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상한제가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의정비를 어떤 기준과 원칙으로 이제 세워 나갈 거냐에 대한 토론이 사실은 이제 먼저 일어났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이제 5급 20호봉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현실적 괴리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이런 논의와 토론을 할 시기는 되었다는 거죠. 일단 정부의 제도가 바뀌면서 상한제 폐지가 되면서 그래서 이런 논의는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게 첫 번째 제 의견이고, 두 번째는 사실은 이제 이게 제 오늘 사실은 바로 책상에 많이 있더라고요. 보수 지급 명세서 20일이 월급날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개해드릴게요. 예, 뭐 실수령액이 전체 의정 활동비가 110만 원, 그리고 월정 수당이 244만 1,000원. 그래서 보수가 총 354만 1,000원이에요. 그 중에 이제 건강보험, 뭐 기타 여러 가지 소득세, 지방소득세 떼고 실수령액은 310만 9,290원. 예, 310만 원 정도 받는 거죠. 사실 제 입장으로서는 지금까지 이제 이번에 의원이 되기 전까지 받은 명세표 보다는 아주 많습니다. 거의 뭐 150만 원 정도가 거의 많은데, 사실 뭐 시민운동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이제 2000년도부터 시민운동을 했어요. 생태교육연구소 터라고 하는 단체에서 시작했는데, 그때는 월급이라기보다는 활동비를 받았어요. 월 30만 원. 이렇게 갖고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제 10배 정도 늘어나긴 했는데요. 근데 실제 그러면 이제 이 급여를 받으면서 저는 그러면 사회적으로 그럼 어떤 이제 활동을 하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기부를 한다거나 회비를 낸다거나 이런 걸 따져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단체, 뭐 여기 참여연대도 있고 뭐 여러 단체들 내는 월 회비가 거의 4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 200만 원 받을 때도 40만 원 정도를 회비를 냈어요. 단체에 기부금을 내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310만 원 정도 받은 상태에서 내니까 그래도 여유가 있겠다 싶었는데 이 현실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왜 이렇게 뭐 불조금 내야 되고 이게 사실 법적으로는 뭐 하지 말라는 건데 현실적으로 그런 게 주말마다 여러 건들이 있어요. 야,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무시하고 넘어가야 되나? 뭐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 그래서 지금 계속 고민인 거예요, 저도 스스로가. 그래서 만약 집에서 아내가 벌지 않으면 우리 집은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걱정도 사실은 들기도 하고요. 사실은 이제 이런 고민들보다 저는 실제 의회에 들어와 보니까 제가 이번에 이제 시정 질문을 2번을 했습니다. 2번을 준비하면서 사실 어제도 새벽 2시에 잠을 잤거든요. 집에 가서 정리하고 시정 질문 준비할 때는 거의 뭐 집에 귀가하는 시간이 새벽 3시, 4시에도 들어간 적도 있고요. 의회에 그렇게까지 늦게까지 했어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지난번에 제가 산지 관련된 조사해서 발표를 했는데 청주시가 4년간 축구장 637개의 산림이 훼손됐다고. 근데 그 자료가 4개 구청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한 4,000건이었어요. 4,000건을 이제 분석을 하는 거예요, 혼자서.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들 계시죠? 그런 분들은 소위 말해서 이제 보좌관들, 비서들이 많으시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다 준비해 주시잖아요. 근데 지방의원 입장에서는 그걸 혼자 다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디자인하고 하는 건 못해서 옆에서 부탁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의회 자체가 열심히 활동을 할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아니다라는, 그러니까 개인기에 따라서 이게 변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그나마 저는 시민사회 운동을 하면서 그런 걸 많이 분석을 해보고 자료를 만들어보고 하니까 이게 되지만 실제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던 분들은 의회에 진출해서 그런 자료 만드는 게 쉽지가 않겠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전문위원실이 있지만 전문위원실 내에 와 계신 분들이 인원도 몇 명 안 되시고 실제 행정업무 처리하는 거에 또 버거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정책을 행사해내고 어떤 청주시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바로잡아 나가야 되는 이런 과정에서는 한계가 분명히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하는 걸 보여줘. 그러면 인상해도 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소위 말해 저 같은 사람들 내지는 뭐 청년이나 뭐 저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계층들이 여성도 그렇고 다양한 계층들이 의회에 진출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다. 그러려면 돈이 없어도 의원으로 나설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실제 의회에서 활동하는 비용만 가지고는 사실 어려운 조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고려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런 현실적인 고려에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것은 아까도 뭐 우리 이선영 차장님도 제안을 하셨지만 변화와 혁신의 모습이 같이 제안돼야 될 것 같아요. 몇 가지 좀 변화와 혁신 제안을 좀 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초선 의원 대사 5명이 소규모 주민주건 사업 관련해서 제안도 하고 했죠. 그런 부분들을 좀 그것의 필요성의 유무를 떠나서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이제 부분. 두 번째는 이제 아까 뭐 겸직금지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겸직금지에 대해서 일정 정도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겸직금지나 이런 것들이 되어야 한편으로는 일정 정도 인상에 대한 명분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폐기 일수에 대한 문제, 뭐 이광희 전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청주시가 70 며칠이라고 이제 최근 언론에서 74일 정도 된다고 언론에 나왔는데 사실 이 부분도 폐기가 아니더라도 실제 의회에 나오는 나는 저는 거의 매일 출근하다시피 하거든요. 우리 동료 의원님들 이렇게 보면 많이들 나오세요. 폐기가 아니더라도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좀 우리 폐기 일수를 더 늘려나가는 거는 당연히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이제 의회의 또 혁신과 변화를 위해서 좀 그런 걸 해봤으면 좋겠어요. 청주시 의회가 이제 통합이 되고서 통합 2년 차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2기라고 해야 되는데 통합이 되면서 청주시 의회의 비전과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뭐 어떤 연구를 한다거나 이렇게 한 게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참에 내년 상반기쯤 해서 그 청주시 의회가 변화 발전하기 위해서, 내지 혁신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아까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지금 뭐 문제점들을 이제 정리하고 또 개선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그 의회 혁신 방안에 대한 연구나 이런 것들을 시민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제안들이 충분히 나오게 되면 의회의 변화의 모습들은 충분히 더 많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여하간 좀 의회의 문을 더 시민들에게 좀 더 열자. 예를 들자면 시의회, 도의회는 이제 의회 모니터링단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우리 시의회는 사실 그런 게 구성이 지금 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단체별로 알아서 이렇게 모니터링하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상설화 시켜서 실제 의원들이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시민들이 언제든지 와서 이렇게 좀 볼 수 있고 또 한 단계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스스로 그 족쇄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의회 옴부즈만 제도처럼 일반 시민들 법원검찰청 가면 옴부즈만 제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시의회에도 옴부즈만 제도 이런 것들 해서 정말 시정에 의회 활동에 관심 있는 시민들이 정말 그 의원들 상임위 활동 열심히 잘하고 있는지 이런 모니터링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현실적으로 마무리를 좀 하자면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의 의회 시스템이 정말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일부 제도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아까 이야기했던 좀 개방직 그 전문위원들도 좀 더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해서 실제 정책 생산과 이제 어떤 시정에 대한 견제, 감시를 더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외곽의 시스템도 만들고 또 한편으로는 시스템만 잘 갖춰주면 뭐예요? 실제 의원들이 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시민들 돈 없어도 의회에 진출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좀 일반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동현 변호사입니다. 박완희 의원님께서 옛날에 시민단체 활동을 하다가 이제 의원이 되셨는데 현실적으로 바깥에 계셨다면 반대할 건데 안에 들어오면 찬성을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박완희 의원님 인품을 믿는데 저렇게 말씀하시면 맞는 걸 겁니다. 이런 인상이 될 것 같고 이선영 처장님께서 아까 말씀 중에 이 자리에 의원님들 많이 계시고 의회 공무원들 많이 계시는데 부담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여기 오늘 이 자리가 기사화되고 언론화되면 내일 나가는 자리가 저는 오히려 부담스럽습니다. 엄청난 지탄을 받을 것 같거든요. 시민들 90% 이상이 반대를 하는데 저는 엄청나게 올리라고 주장하는 편이거든요. 반대측 의견을 몇 가지 살펴보면 재정자립도가 여러 가지인데 올릴 수 있냐, 그 다음에 지방의 의회나 의원들의 신뢰도가 최저인데 인상 말도 안 된다는 얘기 있고, 그 다음에 공무원 시작하자마자 공무원 5급 20호금을 준다는 게 말이 안 된다. 그 다음에 대부분이 겸직을 하고 있는데 의정부 인상은 꼭 필요하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마지막 겸직 문제는 나중에 말씀드리고, 왜 세 부분에 대해서 재정자립도 열악한데 의원은 뭐 20%인가 그것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인상하냐 말씀을 하는데, 위원님 봉급 3배 더 올려도요 지방 재정자립도 0.01%포인트도 안 내려갑니다. 두 번째, 지방의원이나 의회의 신뢰도 문제를 얘기하는데 이런 기준을 잣대로 적용하면 역사적으로 앞으로 1000년이 지나도 정치인이나 공무원에 대한 신뢰도는 최저거든요. 절대 못 올립니다, 이렇게 하면. 그리고 너무 추상적인 기준이에요. 불가능한 조건일 뿐만 아니라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 기준을 적용시킨다고 하면 아무것도 할 필요 없죠. 자의적으로 판단이 될 수밖에 없죠. 의원들, 뭐 정치인들 아니면 공무원들 뭐 하냐, 이런 얘기는 무수히 많이 듣거든요. 이런 기준 가지고선 의정비나 급여 인상 문제를 접근한다고 하면 하지 말자는 주장이죠. 적나라하게 따지면 그건 기준이 될 수가 없죠. 세 번째, 공무원 20호봉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상 지방의원님들은 4년짜리 비정규직입니다. 공무원과 달리 연금도 없고 퇴직금도 없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과 달리 후원금도 없습니다. 그리고 진짜 잘 사는 뭐 부자 의원들 말고는 낙선하면 여기 이광희 의원님처럼 직장으로 전락합니다. 이 상태에서 공무원 20호봉 많다고요? 전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전상 이전에 의원님들 그 나이나 연령이나 아니면 경력을 비춰보면 대기업 부장이나 과장 정도 급여를 줘야 될 거고 시민의 대표입니다. 당연히 임명직보다 훨씬 많이 받아야죠. 그 서열 기준으로 본다면 여기 의장님 계시지만은 사실은 자치장님과 동격인데 2위죠. 그 정도로 계산을 한다면 저는 의원님들은 최소한 실국장님급 정도 급여는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문제로 좀 접근을 해보면은 이 의원회 때 급여를 주는 문제나 그것도 상당한 급여를 주는 문제는 민주주의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고 지금 현실 우리나라 지방 정치의 가장 큰 문제점이 포정치 청산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19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의원님들한테 서부사회에도 의원님들한테 급여 안 줬어요. 왜 안 줬는지 아세요? 부자들만, 귀족이나 대부호들만 의원들이 될 수 있었으니까 급여? 그건 푼돈이죠. 1000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돈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어요.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는데 우리가 돈을 받는다는 게 말이 되나? 우리 명예롭게 안 받겠다고 이렇게 뻥을 쳤지만 실제는 필요가 없었던 거고 더 큰 이유는 뭐냐면 선거권을 가진 사람은 엄청난 부자만 가질 수 있었고 의원이 될 수 있는 자격, 피선거권도 그보다 훨씬 더 부자들만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제한 선거가 됐기 때문에 본인들은 급여가 필요 없었던 거고 명예롭다고 생각했을 뿐이죠. 19세기 말이 되면서 이제 가난한 사람들 투표권을 갖게 됐어요. 보통 선거권 갖게 됐습니다. 그 사람들을 대변하는 정치인들이 등장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의회에 제출했어요. 그러면서 급여 제도가 생겼거든요.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 직업 정치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직업 정치인이란 말이 엄청나게 나쁜 말이지만은 직업 정치인은 현대 정치의 근간입니다. 직업 정치인이 뭐냐? 어려서부터 정치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정치를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그다음에 정치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의회 진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생계를 보장해 주기 때문이거든요.
그것도 많은 급여를 주기 때문에 그들이 의회 진출해서 정치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자, 우리나라로 다시 돌아옵시다. 옛날에 그 구미에는 명사 정치에서 직업 정치로 넘어갔는데 우리나라 지금 지방자치의 가장 큰 문제는 토호 정치라고 해요. 지역 토호들이 한다는 건데 이게 정의가 사실 없어요. 근데 예를 쉽게 들어드릴게요. 성공한 건설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해서 의회에 진출하거나 아니면 성공한 자영업자들이 자기 전리품으로 폼잡을 하고 지방의회에 진출하는 게 바로 토호 정치거든요. 그 사람들 급여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의원들처럼 본인들 다른 일 하다가 오신 분들은 반드시 이게 생계랑 연결되는 거거든요. 직업정치 할 때는 직업정치 시대로 가야 되는 거고 직업정치 시대로 가는 한 계기가 의원 기회를 인상하는 것이고 그러면 토호정치가 많이 현재 가장 문제되는 토호정치가 많이 청산될 수 있다는 거죠. 너무 제가 지금 겸직금지 문제를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저는 겸직금지해야 된다고 봐요. 직업정치인이라는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당한 급여를 줘서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하게 하고 또 하나 정치를 전문으로 하라는 거거든요. 당연히 겸직하면 안 되죠. 토호 정치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요 조항입니다. 겸직을 못하게 해버리면 자기들은 의원이 될 필요가 없고 하고 싶지도 않아요. 다만 겸직금지 저도 찬성하지만 다만 이 시점에서 논의하는 건 아닙니다. 이건 다른 차원에서 다른 맥락에서 주장이 돼야 되는 거고 이거는 국회 차원의 법 개정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토론으로 결정나는 것도 아니고 지방의회 수준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도 전혀 아니거든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의정비 인사와 연결시킨다는 것은 뭐냐면 전자에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지방의회나 의원의 신뢰도를 거론하면서 인사 조금 어렵다 이런 식의 주장하는 거랑 별반 다른 주장이 아닙니다. 저는 의원님들 의정비를 최소한 실국장님들 아니면 대기업의 과부장님들 수준으로 올려줘야지만 우리나라 민주주의 지방자치가 더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아마 가장 젊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아닌가요? 맞죠? 박아리 의원님도 뭐 급여까지 이제 속칭 물론까지 까서 이제 뭐 말씀을 하셔서 사실 여기 계신 의원님들 제가 다 존경하는 의원님들이시고 이 의원님들만 생각하면 급여가 뭐 시국장 이상 올라가는 게 전혀 아깝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아마 시민사회에서도 그런 생각 많이 할 겁니다. 근데 통일시 위에 다른 많은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이분들만 생각할 수 없고 다른 분들까지 사실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민사회의 의견들이나 아니면 시민들께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분들처럼 다들 일을 한다고 알고 계시면 그렇게 반대율이 막 높지 않을 거예요. 그게 이제 사실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자들이 좀 있지 않나 싶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오늘 여기 오면서 또는 이제 처음에 이제 나오라고 부리면서 들어드리면 왜 도시건설위원장님이 이걸 주재하고 왜 도시건설위원장님이 좀 이해한 거예요. 왜 운영위가 있잖아요, 그렇죠? 만약 이런 부분이라고 한다면 왜 운영위원회가 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아니면 왜 처음이든 이렇게 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왜 도시건설위원장님이 이걸 주재하고 이럴까? 좀 어떻게 보면 좀 나서셔야 되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시민사회가 어떻게 잘하기 어려운 분들이 이제 앞에 나서신 모양 때처럼 사실 보여서 예, 그런 부분들이 좀 걸린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첫 번째로 이야기를 시작을 하면 저도 논의의 적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건 시행령이 개정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어차피 이야기가 나와야 될 부분들은 어차피 나왔으면 논의를 하는 일은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 논의의 적기가 의정비 인상을 논의하기 위한 논의의 적기라기보다는 사실은 시의회에서도 의정비 인상을 이야기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시의 강화 이런 차원을 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저는 의회를 어떻게 강화할지에 대해서 논의하는 지금 적기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의회를 강화하는 게 당연히 필요합니다. 시민들도 강화, 연대 감시해야 되고 사실은 시민들의 권력기관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회가 강화돼야 됩니다. 근데 왜 의회를 강화하는 게 의정비 인상만이냐는 거죠. 다른 부분도 있을 겁니다. 다른 것도 있을 거예요. 아까 얘기 나왔던 전문위원들, 뭐 개방직 전문위원들이 좀 강화돼서 뭐 보좌관까지는 아니긴 하지만
의원님들을 보좌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도 필요할 거고. 저도 이제 의원님들실을 몇 번 가봤는데 열악합니다. 위원장님은 그나마 방이 있어요. 위원님들은 방도 없어요. 그냥 어디 사무실처럼 뭐 여기 한 6분의 1도 안 되는 곳에 한 대여섯 분 의자 책상에 쫙 있고 뭐 민원이 상담할 수도 없고 뭐 차분하게 뭘 앉아서 고민하실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의회가 강화되어야 되는 게 맞긴 한데 왜 의정비 이상만이 먼저 얘기 나올까? 우선 첫 번째 의견은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요. 의회를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얘기도 좀 같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저희 시민사회에서도 지지하시는 의원님들이 진출했기 때문에 이런 뭐 의정비 인상 이런 데 논의하긴 하는데 그러면 의정비 인상의 또 한 가지 논리 중에 하나가 인상이 돼야지 그러면 그런 분들 예를 들어 이제 열심히 일하실 분들이 들어올 수 있다 쉽게 얘기하면 뭐 이런 논리인데 청주시만 따져봤을 때 지금 언론 기사로 나온 거 보면 20% 정도 인상되는 거거든요. 19.5%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럼 20% 차이 가지고 들어올 분이 못 들어오고 안 들어올 분이 들어올까? 그건 또 아닐 것 같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의회가 강화되고 이 의원님들의 역할을 강화시키는 여러 가지 것들이 논의될 속에서 고민되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런 큰 틀에 대한 논의들은 빼고 이런 것들을 이게 강화돼 여기 될 수 있다는 식으로만 논의가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사실은 이게 뭐 얘기들이 나왔습니다만 의회에서 먼저 시민들을 설득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왜 시민들이 반대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저 사실 되게 보수적이어서 우선 임금이 아니 그 의정부가 이 정도가 있었던 거잖아요 수준이. 근데 그걸 올려야 된다고 하면 올리자고 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왜 올려야 되는지를. 그게 먼저 선행되는 게 맞는 거겠죠. 근데 아직 그런 논의 없이 하다 보니까 이런 혼란들도 있고 여러 상황들이 좀 발생하는 것 같은데 근데 뭐 의장님이 아니시긴 하지만 박완혜님이 뭐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하고 뭐 그런 제안들을 해주셔서 그런 것들 같이 좀 진행이 좀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좀 기술적인 부분인데 뭐 이렇게 먼저 그게 논의된다고 하는 것과 연결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사실은 의원님들 정치인이시잖아요. 정치라는 게 타협의 산물이라고 하는데 시민들이 타협할 수 있는 뭘 주셔야 돼요. 그게 정치인 거잖아요. 의원님들 역할이고. 그럼 시민들이 이걸 납득할 수 있는 뭘 줘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인상만 얘기 나오니까 그게 뭐 언론에서 이렇게 나왔기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기술적으로 시민들이 타협할 수 있는 출구를 좀 의회에서 좀 주시고 그리고 인상을 좀 이야기하는 쪽으로 가야지 그 직업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그게 가장 중요한 또는 그 잘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출구들을 좀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이런 자리가 다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의 자리가 아니라 아까 나왔듯이 의회에서 왜 우리가 이거 인상을 해야 되고 인상에서 뭘 어떻게 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자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것을 통해서 시민들을 납득시키시고 그 다음에 인상한다고 하면 많은 분들께서 그렇다고 100% 납득은 안 되겠죠. 그리고 좀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은 그래도 계속 안 좋게 볼 텐데 그래도 최소한의 그런 노력들은 있어야지 시민사회가 됐든 시민들이 됐든 납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노력 속에 아까 말씀드렸던 의회를 강화하기 위한 어떤 의정비 인상이나 뭐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논의들도 같이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의원님들의 활동을 시민들과 어떻게든 공유하고 소통할지에 대한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알아서 시민들이 그 의원님들이 뭐 하시는지를 뭐 의회 사이트 들어가서 찾아보고 이럴 부분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시민들한테 의원님들의 활동에 대해서 알릴 수 있는 그런 장치들도 좀 만들어주시면 필요할 것 같고 한마디로 의회가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렇게 가시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의정비 인상 문제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현재 청주시 의원님들한테는 이길 수 있을 거예요. 올라가면 그래도.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 지금 이 의정비 인상 문제 때문에 저도 뭐 기사를 좀 분석해 봤을 때 의정비 지방의 무용론 이게 계속 나오는데 지방의 입장에서 이게 이득일까 이런 논란을 만드는 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판단도 같이 해주시면서
이 의정비 인상 문제에 대해서 시의회에서 좀 진지하게 시민들에게 설득해 주시고 이야기하는 자리를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오늘 토론에 참석하면서 그런 좀 많이 들었어요. 오늘 의원님들 많이 오셨고 사실은 이 토론 분위기, 이런 토론을 하는 사람들은 2010년에 처음 도의원 됐을 때도 그 얘기 제일 많이 들었어요. 저는 의정비 현실화 그 당시에도 얘기를 했는데 그때마다 기자님들이 물어보시죠. 시민단체 할 때는 반대해놓고 왜 대선은 인상 요구하냐. 근데 저는 그때도 인상을 요구했고 그냥 인상만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해야 하는데 왜 지방의회답게 못 만드냐 이런 얘기를 오히려 해왔던 거를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문제는 이제 여기서 이런 그 우호적인 분위기와 다르게 시민들을 설득하는 데는 실패했다는 거를 자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근데 해피임은 왜 이 시점이냐? 이 시점밖에 없어요. 4년에 한 번, 딱 한 번 인사를 할 수 있어서 지금 아니면 없었던 점은 인정하나. 그래서 오늘부터 본격적인 토론을 좀 시작했으면 좋겠다. 의정비 현실화를 놓고 본격적인 토론을 오늘 시작을 하면서 그러면 의회는 뭐를 하겠다고 하는 건지 의회 혁신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제가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낙선하고 나서 의정지원센터라는 거를 만들어서 그리고 의원님들께 좀 도움 요청도 하시기도 하고 의회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요즘 의회의 강연 같은 것들을 좀 많이 나가는 편이에요. 근데 주 내용이 의회 혁신하기입니다. 근데 주로 그래서 내용이 이제 이번에 발표됐었던 회기 일수도 거기에서 나온 건데요. 9가지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일 뿐이에요. 나머지는 더 형편없는데 아직 공개하지는 않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의회 혁신을 제안했었던 박완희 의원이 초선이 이런 얘기를 해서 좀 그렇긴 하나 의장님이야 의원님들 많으시니까 청주시 의회가 정말 혁신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지금부터 같이 시작을 하기를 제안을 좀 드려요. 한 3가지 정도로 결과는 나올 겁니다. 아마 첫 번째는 의원들과 의회가 가지고 있는 특권 내려놓기, 그 특권을 우리가 쥐고 있었던 그 알량한 특권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내려놓는 것. 두 번째는 어떤 인위의 정당으로서 의회가 아고라, 광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장으로서 어떻게 거듭날 것인지 지금까지 그런 역할을 대단히 못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의원 개개인의 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증대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이제부터 철저하게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의회에 4년 동안 하면서 1년에 한 번 이상씩은 토론회 한 번씩 다 하셔야 되는데 4년째 토론회 한 번 한 적이 없거나 연구 한 번 한 적이 없고 의료연구소 한 번 낸 적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3가지가 아마 의회 혁신의 어떤 방향이 될 거라고 저는 저 개인적으로 8년 동안 의원하면서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와 관련돼서는 오히려 전혀 의도하지 않았었다고 많은 의원들이 생각하시는 시민단체들이 가장 강한 우군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은 의정비 인상 토론회 지금 2010년부터 할 때마다 의정비 인상은 해야 된다. 그러나 지금은 이런 것부터 바꿔라고 얘기하는 시민단체였고 오히려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도 의회의 중요성들을 강조했었던 분들이 이분들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시민들은 반대할 거고요. 2.6%를 공무원 임금 수준으로 2.6%를 인상해도 반대할 거고 지금처럼 26%고 48%고 올해 인상을 해도 반대할 겁니다. 그러면 의정비를 현실화시키는 거에 따른 의회 혁신안, 의회가 뼈를 깎는 혁신을 해서 정말 민의의 전당으로서의 역할을 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는 뭔가의 다짐을 저는 했으면 좋겠고 그거를 우리 충북 지역 기초의회 의장단 협의회가 사실은 전국을 대표해서 제일 먼저 앞장을 쓰는 바람에 전국적인 이렇게 집중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의회 혁신 방안도 그렇게 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울러 강원도가 바로 따라서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부단체장법을 하겠다고 지금 결의를 한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되면 이 문제가 공식적으로 공론화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기왕의 차제에
청주시는 사실은 의정비 인상을 다른 기초의회와 이렇게 보면 5번째로 큰 도시예요. 그래서 사실은 다른 이 310만 원 아까 공개하셨는데 다른 뭐 계산군이나 뭐 증평군이나 우청군이나 저는 한 250만 원 수준 났습니다. 이것 띄고 저것 띄고 한 180만 원 줘서 그 한 2, 3일 후에 없어진다고들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의회를 유지를 할 건지 아니면 지금부터 정말 직업 정치인으로서의 입법기관으로서의 상권 분립의 그 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의회를 만들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토론은 오늘부터 시작이 된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을 좀 받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뭐 속 시원하게 다 올려라 이렇게 해서 점수도 따고 스트레스도 안 받고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근데 저의 역할은 뭐 그런 역할은 아닌 것 같고요. 예, 일정하게 할 말은 하고 또 지역 주민들의 의견들도 대변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불편한데요. 제가 오늘 이 자리가 더 불편했던 이유는 실은 뭐냐면 지난주 금요일 날 그 재랑 사업비 관련된 시정정책 그 토론회를 청구를 했었어요. 의회 개원되자마자 어쨌든 저희가 재랑 사업비와 관련해서 이제 뭐 10년 넘게 이제 문제 제기를 했었고요. 이게 권한 밖의 일이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적인 문제에서 그 개혁을 계속적으로 촉구했었는데 이걸 공론화해달라는 요구를 계속해서 이제 거부당했죠. 그래서 토론회도 여기서 이 자리에서 정말 열어보고 싶었는데 이 의정비 때문에 와보네요. 근데 이제 당일날 토론회에서 한 의원님은 시정정책 토론회를 열었기 때문에 이제 의회가 소통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미리 했어야죠. 요구할 때 이렇게 좋은 공간을 열어서 함께 얘기도 나누고 뭐 그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보는 자리를 갖지 못하는 게 저는 사실 되게 실망스러웠고요. 그런데 또 의정비 인사과 관련해서 오늘도 저녁에 그것도 토론회를 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이중고의 그 불편함이 있었긴 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 이 두 가지 다 의회가 시작하자마자 이제 시민들이 보기에는 의원들이 자기 권한 챙기기, 제 익숙 챙기기부터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한 1년 정도 지나서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도 좀 한 다음에 우리가 의정비에 대한 의견도 반영하고 싶은데 이런 모습들만 본 채로 이 불편적인 드론이 그래서 자연스럽게 있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의정비 현실화 그리고 무정급화 뭐 저는 먼 미래에 가까운 미래에 좀 진행되었으면 하는 일로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우리가 지금 토론을 하고 있지만 권한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권한은 뭐 의정비 시민회에 있고 또 의정비 시민의원들도 뭐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막 이걸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앞에 서두에서도 말씀을 했지만 그 뭐 지역의 재정력 지수나 공무원의 임금 인상률이나 지역 주민의 정서, 의정활동 평가 이런 것들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해서 사실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가 뭐 좀 현실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논의를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거듭해서 이제 뭐 의회 개선, 개혁안 이런 얘기 계속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얘기를 하면 할수록 복잡합니다. 의회와 관련한 제도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복잡 다양한 뭐 밑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뭘 먼저 해결해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합니다. 근데 저는 하나씩 풀다 보면 길은 열릴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오늘 토론회 상당히 의미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어서 토론회를 하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료들하고도 개인적으로 많이 토론도 하고 생각을 많이 나눈 걸로 알고 있는데 주시들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사실 이제 의정비 문제 관련해서 의원님들은 아주 이슈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건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준과 원칙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계속 서로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4년마다 이런 반복을 계속 할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있는 거고. 그러면 의원들은 어느 정도의 소위 말하는 이 급여 의정비를 받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겁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의정 활동비하고 월정 수당이 나눠져 있어요. 현재 지금 받는 310만 원 중에는 월정 수당, 의정 활동비는 110만 원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월정 수당이 244만 원이에요. 이 월정 수당이 지금 이제 우리를 치면 급여예요. 그러니까 실제 의원들의 현재 급여는 244만 원인 거예요. 그리고 110만 원은 의정 활동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업무 추진비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것까지 고민을 해야 되겠다. 월정 수당에 대해서 이제 일정 정도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정리가 되고, 그리고 의정 활동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업무 추진 성격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영수증 첨부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고민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그냥 합쳐서 그냥 급여처럼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이게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 의원님들 싫어하시려나 모르겠어요. 여하간 월정 수당에 대한 것은 현실화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 현실화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기준은 다 같이 좀 토론을 통해서 정하자. 시민들, 당연히 거기에는 시민들의 정서와 시민들의 의견이 반드시 선행돼야 된다는 거고 보는 거고, 그거 말고 월정 활동비에 대한 부분은 정말 영수증이나 처리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을 이제 했던 겁니다. 근데 지금 실제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가야 될 거냐에 대한 문제, 그 원칙과 기준이 지금 없잖아요, 그죠? 이제 5급, 22급 하니까 428만 원인가요? 뭐 이제 이래가지고 난리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시민들 반응이 이제, 야, 이거 정말, 자기들 뒷속 챙기기만 하냐 이제 나오는데, 그럼 과연 우리가 기준을 어떤 걸로 정할 거냐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그런 논의는 있었어요, 제안 자체는. 전년도 청주시 공무원 평균 인건비 정도면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공무원 9급부터 이제 2급까지 있나요, 우리? 시장님까지 이렇게 따져보면 그 중에 평균 인건비가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 공무원들이 많다라는 것보다 2017년도 재무제표, 청주시 재무제표에 그 1인당 그 평균 인건비가 공무원 6천만 원이 넘어요. 평균 인건비가. 그러면 과연 지금 이제 평균, 그러니까 공무원들의 평균 정도는 이제 제안을 막 드렸더니 6천만 원 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너무 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여하간 그런 기준들을 정하는 거는 필요하겠다. 그 기준을 정하는 데 있어서 그거는 의원들 마음대로 정할 부분은 아니고, 당연히 이것은 시민사회, 시민들의 의견 수렴의 과정들을 거쳐서 그런 거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얘기 나왔습니다. 성황길에다가 이제 우리 시민사회에서 많이 하는 스티커 붙이기 있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저는 어떤 제안이냐면, 거기다가 얼마로 할 거냐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시의원들의 수준을 예를 들어서 7급 정도가 좋을지, 아니면 5급 정도가 좋을지, 뭐 3급, 4급 정도가 좋을지, 그런 의견 수렴의 과정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의정비 얘기 나오니까 과다하게 많다라는 비판들을 받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실질적인 이제 우리 시민들과 접촉면을 넓히면서 의회에서 활동하는 것들을 좀 잘 홍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이성우 차장님 잠깐 얘기하셨는데 의원들의 활동 상황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알리는 작업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충북 도의회에서는 페이스북 계정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의회 활동을 쫙 소개하더라고요. 의원들 활동 소개하고 오늘은 어떤 분들 나온다고. 근데 청주시 의회도 이제 페이스북 계정이 있어요. 근데 이걸 활용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시민들이 바라볼 때 의원들은 하는 일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가끔씩 언론에
이렇게 좀 노출돼야 저 사람 좀 일을 하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의원들의 활동들을 좀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홍보하는 과정들 그러면서 활동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좀 알려내고 또 그런 것들이 사실은 많아져야 그 일 열심히 안 하려고 하는 의원님들 열심히 할 것 같아요. 어느 의원님들이 열심히 나오는데 안 나와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좀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스템도 구축이 됐으면 좋겠고, 아까 이야기했던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의회 제도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법안에 의정비 인사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얘기가 의회 혁신안, 의회와 의원이 바람직한 모습 희망이나 이런 쪽으로 가서 이상한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의정비 쪽으로만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의정비를 산정한 근거 자료, 의정비를 인상하는 그 데이터를 근거 자료를 내놔라, 이유를 내놔라고 하는데 제가 만약에 어느 회사에서 500만 원 월급을 받고 있는데 사장이 나한테 네 500만 원 주는 거 네가 왜 이걸 받을 자격이 있냐 근거 자료 내놔라는 말은 똑같은 것 같아요. 그 자료 내놓을 수 있는 사람 우리나라에 한 명도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의정비 인상을 하더라도 너무 대폭 인상하는 거 아니냐고 말을 하는데 마키아벨리가 그런 말을 했거든요. 잘난 군주는 시민들한테 요금 한꺼번에 빨리 먹고 칭찬은 천천히 오랫동안 들으라고 그랬는데 어차피 욕먹을 거 이번 기회에 왕창 올리시는 게 나아요. 그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한 600, 700 정도를 제시를 하는데 이렇게 돼야지만 그 토정치, 정치를 그냥 전리품처럼 취급하거나 자기 사업을 위해서 정치인이 되는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전문직 종사자나 월급쟁이들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600 정도, 700 정도 준다고 하면 변호사, 회계사, 교수님들 이 사람들 들어올 수 있어요. 저는 꼭 이런 것이 정치에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스웨덴이나 북유럽 그런 나라들처럼 대학교 때부터 정치 교육을 받고 정치 현장에서 뛰어서 정치를 전문적으로 진짜 능력 있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는 게 맞지 전문직 잘나는 사람들이 정치하는 거 옳지 못하지만 그 과도기 과정으로서 전문직 종사자나 그 월급쟁이 하시는 분들이 정치에 들어오는 게 맞죠. 한 6, 700 정도 되면은 사실상 자기 직업, 전문직 종사자들이 자기 직업 팽개치고 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토들은 갈수록 더 설 자리가 많이 적어지겠죠. 저는 좀 현실적으로 좀 생각했으면 싶습니다. 네, 뭐 중요한 말씀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보수적인데요. 환경이라는 게 사실 그렇습니다. 환경이라고 했으니까. 어느 산이 있어요. 산에다가 누가 골프장을 지으려고 해요. 그러면 사실은 환경 문제가 발생하는 거는 이 골프장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합리적으로 설명 못하기 때문에 발생을 해요.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하면 되는 문제인데 그거 합리적으로 설득 못하고 설명 못하면 짓지 말아야 되는 거죠. 환경이라는 그런 곳입니다. 뭔가 좀 이상한 걸 하는 건 아니에요. 그게 사실은 당연한 거잖아요. 기존에 있던 게 있는데 그게 바뀌려면 게 설명이 필요한 거죠. 설득이 되고 합의가 돼야지 바뀔 수 있는 거죠. 어느 정도의 이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지금처럼 과도하게 많이 올라간다는 식으로 얘기된다고 하면 이게 어떤 수치나 이런 문제를 떠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설명하고 설득하고 합의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 의원님들이 해줘야 되는 역할인 거죠. 설득 못하면 이상 못하는 거죠. 그게 합리적인 거죠. 맞는 거. 그게 보수적인 거죠. 저는 이 논의가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시민단체가 쉽게 그냥 친한 분들 의원님들이 앞에 나오셔갖고 뭐 이렇게 하시고 나머지 30몇 표 의원님들이 어떤 포지션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논의가 결국은 뭐 논의 떠나서 결과적으로 의정비가 인상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결국 뭐 한 2% 정도 때 인상되고 말고 그리고 의회에서도 특별한 거 아무것도 없고 바뀌는 거 없고 끝. 만약에 그렇게 간다고 하면 저는 이 다음에도 의회는 의정비 인상 얘기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의정비 인상으로 얘기했던 명분이 있는데 그 명분이 사실 다 사라진 거죠. 인상 안 해주시니까 우리는 그런 것도 안 해요. 근데 명분은 뭐 의회를 강화하고 뭐 행정부를 어떻게 감시견제하고 시민들의 권력을 보호하기 위해서 의정비 인상이 필요하다고 했던 건데 의정비 인상이 거의 안 되니까 특별한 게 없다. 그러면 사실은 시민들이 끝까지 실망하겠죠.
뭐 저도 아예 변경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필요한 만큼 올려야 되겠죠. 올리는 것들은 올린다 하더라도 제가 이건희가 잘 돼갖고 뭐 의장님 계시다 가셨는데 단지 그냥 참고 삼아 한번 들으시려고 오늘 이 자리가 모여진 건지 아니면 여기서 나온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의회가 뭐가 바뀌려고 하시는 건지에 대해서 의원님들 한 40분 정도 계시는데 치열하게 논의하셔서 치열한 안을 좀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걸 가지고 시민들을 좀 잘들 설득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과정들이 있다고 하면 시민들 특별히 반대하지 않을 거고 충분히 같이 할 거고요. 그런 멋진 모습들을 홍준시 의회가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성호 처장님 그 당부의 말씀 잘 쓰겠습니다. 마이크가 있나요? 네, 정의당의 이은주입니다. 그나마 이런 토론회들도 하게 돼서 정말 좋은데요. 제가 그 이정비 기준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19일날 문자를 받았고 사실 그 언론에서 이걸 또 접했어요. 지난번에 그 소규모 주민수원 사업비 토론회 할 때도 언론에서 들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아까 그 의정비 올리면서 의회 그 혁신이나 개혁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같은 의원들끼리도 소통하지 않게 되는 이거는 뭘까 이런 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최영현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저는 나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금액을 올리라고 하니 저렇게 후한 시민만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리고 어제 제가 여기 저도 이제 그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지금 받는 원점 수당보다는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아, 의원이 돈을 많이 받는 건 줄 알았더니 그렇게 많이 받지는 않는구나. 그렇지만 내가 그 좀 더 보람 있고 뜻 있는 일이니까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수많은 고민 아니야 가지 말까? 뭐 이런 고민 속에 제가 선택을 해서 여기 왔기 때문에 저는 의정비가 조금 주든 많이 주든 관계없이 일을 하려고 각오를 하고 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민의를 대변하는 대의기관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대의기관이에요. 그러면 그 시민의 의견을, 시민의 요구를 우리가 대신해서 하는 건데 시민이 지금 우리 의원들의 그 의정비를 올려주기 싫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시민들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생각과 다른 행동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왜 시민들은 의원이 월급이 원전 수당을 올리는 걸 싫어할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의원들이 정말 아까 우리 변호사님 말 맞다 600, 700 막 주고 이러면은 그래도 안 아깝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거잖아요. 많은 대다수의 시민들이. 그리고 지금 오늘 이 토론회도 저가 지금까지 살면서 겪어왔던 토론회하고 많이 다릅니다. 지난번에 그 재량사업비, 소규모 주민 재량사업비 했다가 혼날까봐 말 바꿉니다. 소규모 주민수건 사업비, 그 토론회 할 때랑 지금이랑 좀 흡사합니다. 왜냐하면 첫째, 많은 시간을 두고 이 토론회 한다는 걸 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19일에 문자 보내고 언론에서 얘기하고 그게 다는 아니잖아요. 적극적으로 또 홍보를 했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의정비 기준을 마련해 토론회를 한다. 아니면 소규모 주민수건 사업에 대한 반대 토론 여러 가지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다. 이런 과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다른 사람 모르겠고 우리 박완희 의원님한테 질문하고 싶은 게 이 토론회 패널로다 언제 섭외받으셨어요? 지난주 금요일날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네, 그 최종 확정이면 그 전에도 알았다는 거잖아요. 아니고 예. 며칠 사이에 사실은 정리가 된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 저는 정의당 의원입니다. 딱 하나뿐이 없는 정의당 의원. 그래서 어쩌면은 정보에 민감하지 못하고 흘려버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뿐인 그 정의당 의원을 전혀 배려하는 그런 느낌
느낌을 못 받습니다. 예를 들어 저기 우리가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 맞아 죽는다고 그냥 사회적 소수자에 대해서 전혀 생각 안 하고 막 하시는 거예요. 다수당 이제 여당 되셨잖아요. 그런데 이 정의당에 대해서 전혀 배려 안 하면서 어떻게 다양한 목소리를 그거를 담아낼 거예요. 의회에 있는 소수당 한 명도 배려를 못하면서 저는 그게 그래서 오늘 이 토론회 할 때 결론적으로 저는 의정비 인상하는 거 많이 올려주면 좋겠지만 지금 그런 돈 싫어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자세를 한번 다 뒤돌아보고 그 시민이 진정 원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심사숙고하고 그런 자전의 노력이 먼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그래도 1년 반 정도 활동하면서 다녀봤는데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많은 의원님들 계신 토론회는 처음 본 것 같아가지고 근데 왜 하필이면 그 주제가 의정비 인상이 주제인지 조금 좀 씁쓸한 마음이 들고요. 일단 제가 이 토론회를 이제 보면서 실망했던 몇 가지를 좀 정리를 해봤어요. 일단 첫 번째 실망은 아까 이제 앞에서 이현주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의정비 인상 관련해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분이 우리 청주시의회에서는 딱 한 분, 당론으로 정의당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분이라고 들었어요. 그리고 당연히 이분이 토론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분이 저 자리에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로 실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실망한 거는요. 아까 이제 청년이나 장애인 같이 사회적 취약계층도 의정활동 함께 할 수 있는 여건을 위해서 의정비를 인상을 해줘야겠다라는 말씀을 중앙 토론자분께서 해주셨었는데 저는 이제 이번 6월 지방선거 때 좀 이제 그런 사회적 취약계층들이 지방의회에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6월 청년 있는 지방선거를 위해서 충북 청년정책연대라는 그 연대를 통해서 청년이 각 그 비례의원에 좀 그 출마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의 질의서를 모든 충북 도당의 정당에 보낸 바가 있었어요. 근데 그 결과는 단 한 정당에서도 오지 않았습니다. 답변이. 저는 진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실망이 많았거든요. 나름 또 국민들을 위해서 어떤 부분을 개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답변조차 오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제 나름 이제 민주당이 그 여당이 되었고 했는데도 선거법이 이제 충분히 그런 사회적 취약계층이 함께할 수 없는 구조라는 걸 알면서도 함께 목소리 해주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실망했거든요. 선거법 개정하자고 목소리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아무도 안 내주고 계시잖아요. 지방의회 들어왔는데도. 그래서 저는 그런 다양한 사회적 취약계층이 함께 의정할 수 있도록 의정비를 올렸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그건 의정비를 올리는 우선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선거법을 바꾸는데 먼저 말씀을 해주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너무 들어요. 세 번째로 실망한 거는요. 아까 토지방의원 세력 그런 이야기 잠깐 하셨었죠. 근데 청주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누가 작년이에요. 수의계약권으로 지방교부세가 감액됐다고 들었어요. 제가 이거 활동하면서 제일 당황했었던 내용인 것 같아요. 의회에서 이것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고 해도 이거 이해할 수 있어, 저거 이해할 수 있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갔었거든요. 그거를 아무도 몰랐나? 정말 몰랐을까? 막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 상황에 대해서는 그 당시 제가 활동하지가 않아서 자세하게 모르겠는데 그게 작년이잖아요. 그렇게 지방교부세 감액되고서도 이렇게 아까 그 이제 전국에서 처음으로 의정비 인상권 공론화해서 청주시가 지금 주목받고 있다라고 얘기하셨었는데 그럼 본인들의 그런 신뢰도에 대해서 먼저 고려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하셨었던 의정활동비 영수증 내역서 그런 거 공개 이야기하셨었는데 의정비 인상에 앞서서 그걸 먼저 이야기해서 우리가 신뢰도를 높여보자 하는 이야기 먼저 하신 게 아니고 의정비 인상 먼저 얘기하시잖아요. 그것도 현실화라는 이름으로 저는 그것도 되게 실망스러웠어요. 일단 그리고 행자부에서 내려온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공무원 호봉을 기준으로 하는 것 자체를 하자에 있는 것으로 보고서
그렇게 이제 심의위원회에서 그거를 고려하고 뭐 다른 뭐 의회에서 이야기한 걸 고려해가지고서 결정할 경우에는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고서 나중에 주민감사나 뭐 소송을 통해서 무효화할 수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토론회가 열리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조금,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이게 다양한 의견을 위해서 이게 필요한 시점입니다라고 얘기하셨었는데, 정말 이게 의정비 인상을 주제로 했었어야 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게 나중에 심의위원회에서 정말 고려할지 오늘 이야기하는 것들이 좀 지켜보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늘 국회의원 재산이라든가 아니면 뭐 연봉 등등으로 인해서 그렇게 돈이 많으면 일반 시민들을 얼마나 체감해서 어떻게 대의하겠냐라는 말 하잖아요. 뭐 어떤 분들은 버스비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최저임금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국회의원들도 계셨어요. 근데 저는 의정비 현실화라는 그 기준은 공무원의 기준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 일반 노동자들을 기준으로 해서 하셔야 그 의원님들이 좀 더 시민들을 이렇게 체감하고 시민들의 삶을 체감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공무원 몇 호봉을 기준으로 혹은 공무원 전체 연봉이 얼마인지 그걸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연봉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을 좀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이제 최영현 변호사님께서 뭐 왕창 올려서 천천히 연봉하는 게 낫다라는 말씀 잠깐 하셨었는데 저는 이런 그 청주시 지방의회에 관심을 가진 지 얼마 안 돼서인지 모르겠는데 계속 안 까먹고 계속 욕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안 된다는 의견이 거의 99.9%입니다. 그 이유를 세 가지를 들어보니까 첫 번째 정당 공천제를 좀 많이 얘기하더라고. 의원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정당의 뜻에 따라서 정당이 하다 보니까 그럼 정당에서 돈을 받아야 돼 주민들한테 받느냐. 그래서 좀 과격하지만은 이제 우리 도나 시의회가 정당이보다는 주민을 보고 바라보는 그런 의회가 먼저 정립이 돼야 되겠고 또 두 번째는 여기다 표현들 훌륭하신 분이지만 실질적으로 주민을 대표하고 주민의 뜻을 대변하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나오다 보면 또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전문가지만 실제 의정비 분야만큼은 시민 속에서 주민 속에서 택시기사 또 소상공인 이런 분들이 와서 자기들 의견을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야 되고 그것이 안 된다면 사전에 좀 미리 홍보를 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여기서 스타디하고 받아서 여러분들이 그걸 갖고 토론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줘야지 여기 계신 분들이 자기 주장만 강한다면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또 아까도 많이 나왔지만 겸직금지 또 정부성 강화 이것이 이 주민들한테는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의원님들 다는 안 그렇지만 일부 의원들 보시면은 다 지역에 가보고 또 지역이 자기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이 되시면은 자기 사업을 내려놓고 정말로 전문성 강화할 수 있는 의정 활동에 전념하고 주민들한테도 수시 만나서 그런 활동에 그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도 얼마든지 아까 시의원으로서 말씀하거나 우리를 대변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의 대변자라는 뜻을 생각하지 못하고 특히 의회의 가치에 대한 부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전체에서 작은 의혹과 의원님들께서 좀 더 선행해야 할 부분을 또 주민과의 대화를 많이 나눠서 공감대가 먼저 형성돼야만이 의정비 인상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선행돼야 되고 의정비라고 하다 보니까 또 일부 사람들이 본것 갖고 얘기하는데 의정비보다는 의원 활동비는 올려줘야 된다. 지금 뭐 새롭게 오신 분들 보니까 정말로 피눈물나게 뛰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주민들이 지금 뭐 법적으로 후원을 못 주니까 의정 활동비를 좀 시행하는데 세분된 것 중에서 지원해야 되겠다는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선행되면은 우리 주민들도 의정비에 대한 의정 활동비에 대한 인상에 그런 공감대가 형성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토론회를 이래서 끝나지 말고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고 지도학교를 해주신다면 아마 가능할 거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오늘 토론회 보면서 몇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시민들이 대부분 제 주위에 이제 반대하더라고요. 저는 좀 대전에 살아서 대전에서 지금 바로 왔는데 제가 이제 통화를 몇 번 해봤습니다. 그 주위의 사람들. 이 반대한 이유가
예를 들어서 이제 주식 투자를 한다면 그 주식이 어느 정도 올라갈 거라는 그 기대치 때문에 투자를 하는데 그 현재 의회 구조에 저희가 시민들의 혈세로 의정비를 올려도 그런 기대치를 보여줄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20년 정도 지방자치가 시작됐죠. 다들 그런데 지방자치하면 반해반 쪽의 지방자치 오늘 주제하고 관계가 있는 거죠. 그 문제를 먼저 아까 이성우 선생님께서도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문제를 먼저 얘기를 해주고 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타협의 선물량을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시민들과 타협하지 못하고 의회가 주도권을 갖고 그걸 인상을 한다면 현재 그 많은 그 시민단체에서 배출한 의원들이 진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의 성적이 그 기대치를 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들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아까 그 정의당 의원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진짜 민주적인 토론회가 좀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저도 이런 토론회 정말 오랜만에 나왔는데요. 기회가 거의 없더라고요. 시민들이 나서서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늘 뭐 사회자는 김영규 의원께서 하셨는데 좀 기울어진 운동장 같은 느낌이 딱 들었어요. 들어오자마자. 의정비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상을 말씀하시는 분 4분 정도 계신 것 같고 나머지 2분이 이제 의견을 갖고 계신데 뭐 사회자께서 좀 중립적인 진행을 하시는 게 옳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미흡한 부분은 나중에 좀 시정해 주셔서 어떻게 보면 시민들을 우롱하는 토론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사회자 역할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사회자한테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히 생겨서 의정비 뭐 인상 깎는 얘기는 아무도 안 하시네요. 재정 자립도가 낮다. 그래서 의정비 인상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거부감이 많은 게 사실인데요. 의정 자립도가 낮으면 저는 3천명 공무원 다 잘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세금을 저는 꼬박꼬박 내는데 그 세금을 가지고 3,000명의 공무원이 얼마나 행정 처리를 못했으면 재정 자립도가 낮을까요? 그래서 사실은 의원의 역할은 바로 재정 자립도를 높이는 거죠. 본인들이 스스로 높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집행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집행부를 관리 감독하시고 감시를 하셔야 되는데 그 역할을 지금까지 안 해오셔서 신뢰를 잃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의정비는 적어도 청주시 국장은 한 9천만 원 정도 연봉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국장으로는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재정 자립도를 의원들이 제가 제 대변인으로 내보낸 의원들이 행정부를 제대로 관리 감독해서 재정 자립도를 높인다고 하면 뭐가 아깝겠습니까? 그 재정 자립도가 100%가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예산이 얼마나 많이 충격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몇 억밖에 올리는데 몇 억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재정 자립도를 올리기 위해서 집행부를 원활하게 아니면은 그 날카롭게 비판하시고 날카롭게 채찍질 하셔서 재정자를 올리신다고 하면 몇 천억 원 아닙니까?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절대 아깝지 않은데 다만 아무도 그런 역할을 안 한다는 거죠. 의원들이 저희들이 볼 때는 시민들이 볼 때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의원이 없는 거예요. 저는 오늘 되게 기분이 좋은 게요. 의원님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이때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얼마나 일을 안 하시는지 뭐 밖에 나가시는지 악수도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때다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저는 평가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불과 몇 개월 안 하셨지만 불과 몇 개월 안 한 그 시점에 있어서도 지금 조례도 없고 법안이 없어서 평가를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겠지만 그것만이 평가인가요? 저는 4년
뭐 재선하신 8년 이런 의원님이 단 한 번도 시정질이 안 했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분노를 하고 있어요. 제가 시민을 대변해서 나를 대변해서 행정을 질의를 하라고 보냈는데 어떻게 8년 동안 단 한 번도 시정질을 안 한 의원이 있다는 저는 평가를 해서 의원 자격을 박탈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은 단 한 푼도 안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의정비는 뭐 39명이신가요? 의원이 37명이신가? 네, 뭐 37명, 39명이신지 정확하게 제가 인원수를 모르겠지만 단 한 명이라도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의정비, 사실은 도시공원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의정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라고 하셔서 재정 자립도를 단 한 분의 의원님이라도 4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재정 자립도를 높이는 행정을 질책해가면서 하겠다라고 하면 의정비는 선행돼서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의정비 없이는 그 활동을 못 하실 거기 때문이에요. 제가 뭐 부정가도 필요하다라고 하고 이성호 선생님 이야기 하셨는데 저도 의회에 가봤더니 뭐 책상 딸랑 하나에서 도대체 보고서도 올려놓을 수 없는 그런 어떤 그 상황에서 정보 자료 요청하시면 싸울 데가 없는 그런 상황들을 제가 봤어요. 도대체 이런 데서 이런 부정한 자리방이 있으면서 사실은 저는 의회 의원들은 저희를 대변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의전이 뭐 시장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의전이 어디 가서 제발 인사 같은 건 안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어디 무슨 뭐 개막식 하고 이런 데 인사하시고 봉사도 좀 안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참 박 의원님 영수증 얘기하셨는데 그런 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영수증 첨부하신다고 맨날 그거 하시면서 사실은 본인이 해야 될 행정에 대한 관리도 못 하시잖아요. 그거는 행정이 해야죠. 행정한테 주고 내가 활동한 거에 대해서 행정이 정리해줘야 되는 부분이지 그런 것들을 저는 의원이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뭐 계속 의정비 나오면 의원이 먼저 열심히 해야 의정비를 올려주겠다 시민들은 이야기하는 거고요. 의원님들은 돈을 먼저 올려주면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 평가제를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1년 지나고 나면 이 의원이 시정질을 몇 번을 했고 5분간을 몇 번을 했고 본인 상임위에서 법안이 조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꼭 못 만들어도 뭐 할 수는 없는 상황이겠지만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에 대해서 저는 결과 보고를 발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평가를 해서 좀 자격 바탕도 좀 있었으면 좋지 않나. 너무 시원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